한동훈 무너뜨린 건 친한계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부터 진종호 의원까지 이 두 사람이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의 총장 상황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미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대표가 왜 당론을 따르지 않느냐. 한동훈 대표, 제가 투표했습니까? 자, 권영진 의원도 당대표가 계엄도 못 막느냐. 한동훈 대표, 제가 비상계엄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 직후에 의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고 거칠어졌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 물병도 투척했다라는 어떤 증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비공개 의총장이 아수라장이 된 건데요. 의총 종료 후에 친한계까지 등을 돌렸다는 어떤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건 한 대표로서는 꼭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앞으로도 정치를 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자능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지금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대표는 논리의 영역인데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사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감정이 먼저 지나가고 나서 사태에 대해서 차분차분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두 개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도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랜 역경을 뭐 같이 헤쳐나오면서 연을 맺었다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권력 구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미리 좀 그쪽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다음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 그거에 대해서 친한계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었다면은 사실 인간적인 의리나 뭐 이런 거보다는 다시 또 한동훈 대표가 이번 비상계엄 이후의 과정에서 국민적인 지지가 좀 빠지는 거, 그거에 대한 압력이 스스로가 뭐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정치라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이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볼 때 보수가 분열되는 것이 가장 안 좋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기서 논의했을 때 탄핵만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질서 있는 퇴진 얘기했던 것도 탄핵이 됐을 때 이런 분열 상황이 반드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가장 두려웠거든요. 네. 결국은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도 스스로가 무언가 던지는 모습들이 같이 있어야지 설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만약에 그 당시에도 대선에 대한 불출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들 저도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는 또 그렇더라고요. 다음 대선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주변의 새가 더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양쪽으로 어떤 거를 이렇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친한계가 지금 이렇게 뭐 그 발언 때문에 등을 돌렸네라는 건 뭐 어떤 뭐 호사가들의 그런 해석일 수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미리 그거에 대해서 아우르는 결단을 미리 내렸다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붕괴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자리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병우 의원님, 그러니까 뭐 같은 당은 아니지만서도 지금 탄핵 국면에서 어떤 표결하는 과정, 그리고 계엄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는데, 계엄 제가 했습니까? 투표 제가 했습니까? 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나서 이건 위헌이다 라고 이미 아마 가장 먼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정도로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는 소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비상계엄과 계엄군의 출동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겁니다. 네. 사실 우리 야권의 의원만으로 부족하거든요.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해 준 거는 저는 다른 당의 대표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큰 의미가 있다. 만일에 그때 비상계엄 해제가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국회는 계엄군에 점령당하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의 기본권은 다 침탈 중이고 아마 이 방송도 지금 계엄군의 검열하에 방송이 나갔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을 때에 각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역사적으로 저는 분명히 기록이 될 것이고, 그 기록 속에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은
나름대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국민의 시각과 정파와 진영의 시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은 지금 전부 다 이 비상계엄과 그다음에 계엄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고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특히 2030 젊은이들이 응원봉을 갖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의 괴멸, 보수의 배신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과연 무엇이 보수인가? 정말 국민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헌법을 알겠습니다. 지키자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법률을 지키자고 하는 거, 그야말로 진정한 보수가 아닌가요? 보수를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 저는 그게 진정한 보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네. 정말 우리 사회의 미래와 헌정 질서 수호라는 가치와 개념에 대해서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는 야당에서 오히려 이제 더 그러니까요. 평가를 네, 해주는 지금 분위기고요. 여당 민주당이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는 오히려 자중질환의 매개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오락가락했던 이른바 탄핵 정국 속에서 오락가락했던 행보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친윤 한동훈 사퇴 공세입니다. 한동훈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고요. 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탄핵 앞장선 한동훈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또 이상휘 의원은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이기주의자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질책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네. 범죄자라 함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까지 더해서 이 대표에게 이른바 대선 활로로 열어준 한동훈 대표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공세까지도 강도 높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수위가 세게 느껴지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탄핵이 가결된 마당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질타나 비난이 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뭐 예상 가능한 범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세가 사실은 좀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등장부터 불행의 시작이었다라고 하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정치 무대에 공식적으로 데뷔한 게 작년 12월 뭐 연말 즈음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가 퇴진을 하게 되고 사퇴를 하고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대표가 오게 됐었거든요. 당시 분위기, 당시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에서의 분위기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했었고 사실상 뭐 국민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던 것 다들 기억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실 뭐 등장부터 불행이었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 보시기에도 국민의힘이라는 이 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 뭐 책임질 부분들은 당연히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어떤 친한 친윤계 이런 계파 간의 주도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 다 이 장면을 다 목도하신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서 비판이나 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